1번부터 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 아까 했어요. 그쵸? 정렬은 숫자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시고 예외적인 거는 출력한테 참조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자, 우리가 안 한 거는 요거 숫자. 오른쪽 정렬만 안 했어. 저는 해버렸네. 자, 여기 숫자 있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요. 자, 얘를요, 오른쪽 정렬 누르세요. 자, 누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콤마를 눌러도 돼요. 눌러볼게요. 네, 콤마 눌렀을 때 콤마가 들어가면서 연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럼 연비만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에 홈에 위에 표시 형식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자릿수 줄어들었잖아요. 늘리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바꿀 거 있을까요? 자, 여기에 결과가 만약에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 있는 부분도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얘도 오른쪽 정렬하셔도 돼요. 오른쪽 정렬돼 있네요. 자, 순위는 가운데 정렬돼 있습니다. 요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2번을 하기 전에 행위 선생님 여기다 도형을 굴리니까 너무 좁아요. 근데 행위 높이나 이거를 얘네가 정해준 건 없어요. 근데 교재에서 이제 많이 쓰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1, 2, 3행 드래그 해볼까요? 1, 2, 3행 드래그.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25. 그리고 확인. 정해진 건 없어요. 선생님이 적당히 늘려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편하시라고 제가 25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4행은 두 줄에 걸쳐 있죠? 글자가 두 줄 써 있어요. 4행이랑 어디가? 14행, 그쵸? 자, 4 콕 찍고 컨트롤 누르고 14를 찍으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응. 4 콕 찍고 컨트롤 누르고 14 콕 찍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응. 다시 4 눌렀죠? 4행을 눌러야 돼요. 4행. 4 눌렀어요? 컨트롤 누르고 14를 클릭. 14행 클릭.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선택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4 옆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4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행 높이. 됐어요? 자, 숫자에서 해야 되죠, 숫자에서. 4에서. 자, 행 높이 나왔어요? 자, 행 높이 하신 다음에 얘는 32. 두 줄에 써져 있습니다. 32. 두 줄에 써져 있는 거 32. 아니면 적당하게 넓혀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5부터 어디까지? 13까지 드래그.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얘는 20. 저는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어요. 행 높이가 왜 안 나오냐면 선생님 다른 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안 나와요. 숫자에서 해야 돼. 숫자에서. 22. 자, 삽입에 들어가서 자, 도형. 저는 화면을 크게 해놔서 얘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들 도형 옆에 나오죠. 자, 도형 누르시면 됩니다. 도형에 가면요. 기본 도형이 둘레 여섯 번째. 평행사변형. 둘레 여섯 번째 평행사변형 있을까요? 자, 콕 찍고 얘를 드래그 합니다. 어디까지? G까지. B부터 G 정도까지, G 한 중간층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어요? 됐죠? 자, 도형을 그러면 이제 도형 콕 찍고요. 자, 그림자가 옵셋 오른쪽이래요. 그렇죠? 이는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림자 옵셋 오른쪽이라면은 도형을 콕 찍고 여기 쉐이프 형식에 보면요. 쉐이프 형식에 도형 효과 있어요. 도형 효과. 도형 효과 있어요? 자, 여기 눌러서 여기에 보시면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있어요? 자, 오프셋 오른쪽이래. 그럼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바깥쪽에서 여기 오프셋 오른쪽. 오른쪽 있어요? 얘를 콕 찍습니다. 콕 찍으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는 글씨는 이따 쓰고요. 글꼴이 굴림이래요. 그리고 24포인트 검정. 자, 홈에 가서 바꿀 수 있죠. 굴림. 굴림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은 검정.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커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중간 맞춤 가운데 정렬 누르셔야 돼. 굴림 24포인트 검정색,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통 눌러서 채우기는 표준색의 노랑. 자, 표준색의 노랑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씨 쓰면 됩니다. 아, 저 굵게 안 했네요, 굵게. 죄송해요. 여기 굵게. 첫 번째가.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페인트통 채우기 노란색, 글자색은 검정,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그리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빈 곳을 콕 찍으면 됩니다. 결제판을 드리려고 선생님, 결제판. 근데 여기다 결제판을 그리려니까 칸이 안 맞아요. 그쵸? 자, 보세요. 결제판을 여기다 그리려고 하니까 높이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쵸? 예. 여기다 그리려고 하니까 너비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그려야 될까?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자, 요렇게 보세요. 제 이 작업에서 그려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게 표가 지나가지 않은 요 부분 있죠. L. L16. 표랑 겹치지 않는 부분에 그리면 돼요. 여기에 겹치지 않으니까 너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에 겹치지 않으니까 높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L16에다 그릴 겁니다. 자,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L16에다 그린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외워야지. 그렇죠? A16부터 선생님 두 줄 네 칸. 자, 두 줄 네 칸 했어요. 자, 네. A16부터 5까지 되겠죠? 5, 17까지 드래그 하시고 창문 모양 눌러서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누르셨어요? 자, 그럼 이제 위에다 이제 쓰는 겁니다. 뭐라고? 확인. 크게 보여드릴게요. 확인. 그 다음에 담당, 팀장, 센터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확인까지 병합이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확인하고 그 밑에 칸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여기 맞춤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있어요. 자, 여기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서식에 가가지고 맞춤에 가서 자, 여기서 세 병합 체크하신 다음에 글씨 방향을 세로로 써져 있는 텍스트 이거 누르고 확인 눌러주세요. 어떤 게 더 편하실까요? 처음 게 더 편하세요? 이거 못 찾을까 봐. 자,
편하신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그 다음에 여기 가나가 위로 올라간 화살표 있죠? 대각선으로. 옆에 화살표 눌러서 세로 쓰기. 자, 그럼 이렇게 세로로 써집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L 콕 찍고 너비 조정을 해볼 거예요. L 콕 찍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너비. 자, 열너비 되셨어요? 자, 얘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해도 되는데 제가 사이즈를 주자면 4입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MNO 드래그.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너비 7.5. 7.5 하셨어요? 자, 그리고 16행 콕 찍고 16행 천천히 해보세요. 네, 열너비. MNO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너비에서 7.5. 이거 정해진 건 없다. 적당히 해도 된다. 그죠? 16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17.5. 자, 그 다음 17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40.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적당하게 선생님이 그려도 된다. 40. 네. 얘를 이렇게 그냥 들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그림으로 복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여기 결제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결제란 그린 거 드래그 했어요? 자, 여기 홈에 가시면은 두 번째 여기 문서 두 개는 복사라고 있어요. 그쵸? 거기 옆에 화살표 누르면요.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H를 콕 찍고 H1 H를 콕 찍고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끌어가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고요. 살짝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이 너무 두껍게 그려졌어요. 괜찮아요. 그림으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됐을까요? 안 되신 분. 크기는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넓혀도 되고 줄여도 되고 방향키로 움직여서 위치 맞추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나는 근데 선생님 저기 안에 어차피 인쇄할 때 안 나오지만 저 안에 하얗게 회색 선이 보이는 게 싫어요 하시면은 안 해도 되지만 페인트 톡 눌러서 흰색 누르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해요. 안에 색깔이 선이 안 보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된다. 선 여기 콕 찍고 페인트 톡 눌러서 채우기 흰색. 그럼 안에 색깔이 채워져서 뒤에 배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흰색.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을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자, 원본을 삭제하라고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선생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삭제했는데 남아있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다 놓고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웠는데도 뭔가 남아있다. 그러면 걔는요, 그림을 여기다 붙여넣기 한 거니까 클릭해서 델리트 누르면 돼요. 내가 삭제했는데도 결제판이 남아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 클릭하고 델리트. 선생님이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워도 계속 나와. 자, 콕 찍고 지웠어요? 콕 찍고 계속 나와요. 이거 왜 그래요? 많이 눌렀네요. 컨트롤 V로 콕 누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계속 클릭하고 지워야 돼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가 된 거니까 원본을 삭제했는데도 그림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걔가 지워질 때까지 클릭하고 델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하게 되겠죠. 자, 동그라미 네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임의의 세를 이거 했구나. 그쵸? B4부터. 또 이것도 알려드려야지. 엑셀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할 오늘 처음이죠. 저 시간이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죠? 자, 보시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B4, 땡땡, J4. 이렇게. 그리고 B4, 콤마, J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콜론하고 콤마의 차이가 뭐냐? 그래야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콜론은요. B4부터 J4까지란 뜻이에요. 시프트의 개념이에요. 얘는 B4부터 J4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콤마는 B4랑 J4만. 아이고, 이게 왜 안 눌러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키보드가 안 먹어. J4만. 이해되셨죠? 콤마랑 콜론의 차이. 콜론은 붙어. 얘는 만, 걔랑 걔만. 이렇게. 이걸 알아야 볼 수 있으니까. 메모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가볼게요. B4부터 어디까지예요? J4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 B4 콕 찍었죠? Shift 누르고 J4 눌러주세요. Shift는 함께 가고요. 컨트롤을 원하는 것만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신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래요? G14. 그쵸? 얘는 떨어져 있는데 선택해야 되죠? 그럼 얘는 떨어져 있을 땐 컨트롤. 관리 코드 꼭 찍고 연비 킬로미터당 미터. 두 개 다 콕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넣을 때는 이 페인트 통해서 넣는 건데요, 선생님. 제발 표준색의 주황이에요. 이거 넣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말고도 틀리는 거잖아요.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주황이라고 나와야 돼요. 되셨죠?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응? 자, 이렇게 드래그 했죠? 컨트롤 누르고 관리 코드랑 연비 꼭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페인트 통 눌러서 표준색의 주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 네, 네, 지우세요. 여기 나머지 인용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입력할 때, 뭐 여러 사람이 입력하다 보면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날짜를 입력하는데 나는 24년 10월 20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누구는 2024년 10월 20 며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여기는 정수만 입력해. 목록으로 표시해줘. 날짜 형식으로 해줘.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다 목록으로 만들 거예요. 자, 하는 방법. 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가보면 알아요. 자, 꼭 찍으셨죠? 자, 데이터 가볼게요, 데이터. 데이터 가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그쵸? 모양은 좀 달라요. 제가 화면을 글씨를 크게 키워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응? 다시 한번 여기 콕 찍고 데이터. 자,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생님은 위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았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 제한 대상이라고 있죠. 제한 대상 옆에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자, 여기 정수. 그러면 여기 정수 형식만 입력해라. 소수점이 있는 거면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몇 글자까지밖에 입력 못해 이런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뭐 한다고요? 목록으로 표시하래. 목록. 목록 눌렀어요? 네. 자, 그럼 밑에 원본 여기다 어떤 걸 목록으로 표시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서 지금 표시하라고 돼 있을걸요? 유효성 검사를 영역이 선택되도록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게 목록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록은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목록 누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본 칸에다 꼭 찍고 여기가 관리 코드잖아요. 그럼 여기가 관리 코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꼭 찍고 관리 코드 제목 빼고 B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B5부터 B12까지 드래그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옆에 화살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목록 여기에 표시돼요. 이렇게. 자, 이거 왜 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브이로그 함수를 구하면 요 값의 연비를 불러와요. 여기가 바뀌면 여기 값도 함수에 맞춰서 바뀌어지는 걸 할 거예요. 그때 해보면 아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안성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뭐가 너무 많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 자, 아 이런 게 있구나만 하면 돼요, 선생님. 처음 하는 거고 안 써본 거는 당연히 어려워요. 안 배웠죠, 다 돼서. 시험, 이거 나이트게 시험 때 배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가볼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A, 요거 첫 번째 거 표시해 놓으면 돼요. 여기다 값을 표시 안 해 놓으면 나중에 Vlookup 할 때 값이 안 나와요. 1번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세서식 또 요것도 머리 아픈 게 나왔죠. 머리 안 아픈 게 없어, 그죠? H5부터 H12 뒤에다가 원을 붙이래요. 아니, 킬로미터를 붙이래요. 그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서식. 세서식. 네, 세서식. 셀서식. 세서식. 자, 들어왔어요? 자, 표시 형식. 자, 사용자 지정 꼭 찍으세요. 꼭 찍었어요? 자, 선생님, 우리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 있는 숫자 뒤에다 글씨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4콤마 샵3명. 샵콤마 샵3명 꼭 찍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 위에 형식 밑에 4콤마 샵3명 여기 입력이 됐어요. 그쵸? 거기 뒤에다 콕 찍고, 0 뒤에다 콕 찍고, 따옴표를 한 다음에 킬로미터를 쓰고 따옴표 닫는 거예요. 이렇게. 네, 큰 따옴표. 자, 엔터 바로 앞에 있는 거 시프트 누르고 눌러야 되겠죠? 큰 따옴표 2개짜리 하고 킬로미터 쓰시고 따옴표 닫고 KM 쓰시면 돼요. 따옴표 닫고 그리고 여기 보기에서 킬로미터가 잘 붙었으면 잘 된 거예요. 여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다 붙어요. 아니요, 다른 내용.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왜 그냥 여기다 킬로미터를 쓰면 되지? 왜 세소식이 있었어?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26,037 킬로미터 하면은 얘가 문자여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다 불러왔어. 자, 얘가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얘가 합계가 안 구해져. 왜요? 글씨라서. 근데 킬로미터를 표시하고 나 여기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클릭했을 때 여기 세개 들어있는 거 숫자만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문자 뒤에다가 이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서옥수님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만 명이야. 한 번에 넣을 수 있잖아요. 민자라는 건. 자, 그렇게 해서 세서식을 쓰는 거고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